국민의힘 4강전 돌입.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이렇게 4명의 후보가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후보 경선을 펼치게 되는데요.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는 서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압도적인 지지로 무난하게 3차 경선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 하나만 죽이면은 이 정권은 연장됩니다. 공세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누굽니까? 이번 당원 투표에서도 내가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TK에서도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간다고 합니다. TK가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서 구체적 수치까지 언급하자 홍준표 캠프가 발끈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김경진 대외협력특보는 한 방송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4%포인트 앞섰고 당원 투표에서는 2배 이상 앞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캠프에서는 미확인 득표율 수치에 기반한 순위를 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다, 호도하고 있다, 국민과 당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으니 저희로서도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는데 네. 현재 구도, 지금 얘기한 것은 여론조사에서는 다소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딱 3명만 지금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하고 뭐 성일종 의원하고 딱 3명만 지금 알고 있고 모른다고 하는데, 근데 뭐 지금 구체적인 수치까지 다 돌아다니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할지 지금 사실은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모든 수치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중요한 하나의 수치, 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야당 같은 경우는 깜깜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도 모르고 2차도 지금 모른다는 거죠. 각 후보들이 내가 다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걸 증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걸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지금 이 선관위 측에서는 이거 지금 돌아다니는 이거는 사실이 이거 수치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각자 그냥 내가 1등했다 하고 하더라도 이게 뭐 확인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거라는 게 결국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그 수치 자체도 저는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 내가 대세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찍을 거, 이것도 지금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지금 이번에는 30대 70으로 했습니다. 여론조사 70, 그다음에 당원투표 30. 예. 마지막은 이제 50대 50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할 때는. 물론 그때는 이제 구체적인 표가 이제 공개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표를 두고 서로 1등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넌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거는 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1등이라고 그래도 사실 이거는 뭐 확인할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네. 사실 1등 못지않게 4등에도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4등을 차지했죠. 유튜브를 통해 대장동 일타 강사로 나선 게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뭐냐?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게 전국의 모범 사례다 주장을 하잖아요. 과연 그러냐? 이게 문제가 없으면 시비 거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원래는 이렇게 5,500, 4,000억 나누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오르면 성남도시공사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몰아주기 규정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 네, 최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 원 전 지사의 4강 합류가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 정치를 오랫동안 했고 지사도 했고 정치 경력도 많잖아요. 정책적 부분에서 많은 부분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저 원희룡 지사가 아니고 다른 분이 올라왔다고 하면 정치적인 쟁점 이런 가지고 계속 싸울 거고 이념적 논쟁 가지고 싸울 거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졌었어요.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들어갔으니 이제 물론 원희룡 지사도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부분들을 많이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요. 유승민, 원희룡 두 분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원희룡 전 지사가 들어옴으로써 결국은 국민
국민의힘 경선에서 너무 이념적이거나 정쟁적인 뿐만 아니라 정책적 부분도 논의가 가능해졌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른 후보에 비해서 원희룡 후보가 중도층 확장력이 일정 부분 있는 후보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원희룡 후보가 들어온 것은 전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의 경선에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 호남 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 경선이 막을 오르게 되는데요. 당장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험 있는 사람 나가면 대선 못 이깁니다. 나는 점도 믿지 않고 나는 홍준표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장모 사기로 구속돼 있지. 부인 지금 주가 조작으로 곧 조사를 받고 이제 들어갈지 안다 그랬죠. 본인은 고발 사주의 윤우진 사건에 지금 걸린 게 26건입니다. 어떻게 본선에 내보내요, 그 사람을? 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연루된 사건만 봐도 흠이 많은 후보다 이렇게 비판한 건데요. 아마도 가장 큰 건은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녹취록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문할 거면 대검 공공수사부에 전화해 놓겠다. 내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난 쏙 빠져야 한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건데 물론 아직까지는 녹취록 원본이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네. 이런 녹취록 공개 이틀 만에 김웅 의원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전히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가 피해사실 공표죄가 될 수도 있는 사안들입니다. 대장동 비리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언론에 지금 흘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인 것이고요. 혹자는 이렇게 통화까지 했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모르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준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도 그 사람은 기억을 못 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그냥 녹취록 차원이 아니라 음성 원본을 청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 있습니다. 들어봐야지 그거를 그냥 그 문장만 따서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또 이제 저번에 손준성 보냄처럼 이상한 공방으로 흐를 것 같아서 조만간 정부 확보를 해서 가능한 시점이 오면 전부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혹시 윤석열이 시켜서라고 그 문장이 들어있다고 기억하십니까? 저는 한꺼번에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고는 김웅 의원님 말한 거는 맞죠? 그것도 같이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정 변호사님 같이 들으셨는데 조 씨가 공수처에 이 복원된 통화 내용을 자신에게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건데 일단 공수처가 그 자료를 주는 건가요, 그럼? 그 준다기보다는 당사자니까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수사기관에 자신이 이야기했던 뭐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은 가리더라도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 것들은 나와 관련된 거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도 공수처가 이 녹취록을 그 조성은 씨에게 줄지가 그 관심사인데 제가 이게 시간으로 좀 정리를 했더니 그날 10시에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10시 12분, 1시 47분, 4시 19분에 뭐 고발장 사진 파일 같은 것들을 전송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4시 45분에 다시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 대화 내용을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 모르게 녹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지웠다가 이번에 포렌식으로 이걸 다시 살려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조성은 씨는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도 조성은 씨는 그 내용을 상당 부분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김웅 의원이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이야기와는 달리 이번 그 고발 사주 관련된 고발장 작성에 아주 상당히 깊숙이 관여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만약에 공수처에서 조성은 씨에게 이 녹취록 전체를 다 주고 그것이 이제 조성은 씨가 그 외부에 그 공개를 했을 때
과연 추가로 어떤 내용들이 그 녹취록 안에 담겨져 있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네, 윤 전 총장을 둘러싼 논란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2차 경선 막바지에 터진 무속 논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장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요? 글쎄 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릅니까? 네네. 뭐 하시는 분인데?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지난번에 네.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6월 9일인가 네네. 첫 공개 행사하실 때 네네. 윤석열 후보 바로 뒤에 따라다니던 사람 모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분인데 예.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모릅니다. 모릅니까? 윤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이 역술,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뭐 저는 그런 분들을 예. 잘 안 만나기 부인하고 때문에 장모님은? 네, 윤석열 후보는 천공 스승이란 분과 관련해서 멘토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천공 스승의 언론 인터뷰 오히려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난 7일이죠. 천공 스승으로 불리는 분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 씨가 먼저 연락이와 윤석열 전 총장 부부를 여러 차례 만났다. 그러면서 너무 오래 싸우면 검찰이 어려워지니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사퇴하는 시점을 판단하라 이렇게 조언했다. 이런 얘기 등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천공 스승이 윤 전 총장과 관련해 한 얘기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국민을 위해서 검사가 돼보겠다. 국민을 위한 검사가 돼보겠다라고 나온 사람이에요. 1인이 조직에 이길 수 있느냐? 없는 거죠. 불의를 보고 당당히 할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자천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시대를 만났죠. 이제 자천당해가지고 아마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천당에서도 불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지문 교수님, 예. 윤 전 총장도 여러 사람한테 조언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검찰총장 사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도 고민이 많았을 테니까 네. 여기저기 조언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천공 스승이라는 분이 본인이 먼저 김건희 씨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그런 조언 등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분의 말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잖아요. 다만 이제 저분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사실이라고 하면 여러 번 만났다. 그것도 김건희 씨가 직접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남편 데리고 와서 만났다는 얘기고 본인이 검찰 사태 관련해서 조언을 했다. 그 조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죠. 저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했을 거고 여러 사람은 조언을 구했을 거니까. 예. 다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물론 저분이 정체성이 뭐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분이 지금 나오는 저 천공 스승이란 분이 무속인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분이 이제 그 전에 지금 나온 아까 강의 내용도 3월에 했던 윤석열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분에 대해서 많이 분석해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사이가 이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저분의 저런 강의 내용이나 아니면 내용들이 윤석열 후보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후보도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나 네. 뭘 결정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저런 분들 예컨대 또는 무속인들 이런 분들과의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 부분을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저분이 무속인이 아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영상들이 보여지는 것이 윤석열 후보한테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할 때는 정말 그 정치적인 자기 참모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과 함께 논의해서 판단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단에 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보시면 유튜브 정법 강의 통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 청원자의 주장에 따르면 엄마가 언제부턴가 유튜브 정법 강의를 본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엄마가 이상해진다.
말끝마다 홍익인간 이념을 언급하면서 5년 내로 세상이 바뀔 거다 주장했다 이러면서 정법 강의를 없애달라고 청원을 올린 건데 또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저기 들어가가지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정법 강의 유튜브 강의가 유익한 건 줄 알았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엄마가 바뀌었다. 엄마가 계속 홍익인간 이야기를 하고 5년 이내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세상도 바뀐다. 이런 식으로 엄마가 이상해지는 걸 보니까 저 강의가 사이비 동영상 아니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잠깐 지나갔지만 청원인은 딱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저기에 그 청원이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보시다시피 참여 인원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뭐 파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네요. 오히려 얼마 전에 올 6월 달에 유튜브가 올라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갖다 보면은 오행금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특히 여성들에게 돈을 갈취한 사례가 있다. 그다음에 뭐 책을 팔기도 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만든 모양인데 거기에 입학금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수강료가 월 100만 원 이런 피해 사례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정법 측에서는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법적 대응 조치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 내달 5일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7번의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3번의 1대1 맞수 토론이 진행됩니다. 역시나 토론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토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가 늘어난 2040 당원 표심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 거죠? 네. 일단 지금 당원들이 이제 2030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거의 한 10만 명 넘게 지금 가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표심이 어디로 작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같고요.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토론 내용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이 정법 스승의 이분을 무슨 무속인, 뭐 주술,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뭐 저는 이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본인이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등등을 보면 뭐 제야의 고수들이 꽤 많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정식 박사학위 뭐 이런 거 안 받았지만 나름대로 혼자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일가를 이룬 분들, 물론 그게 뭐 사입이라든지 종말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주술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는 무슨 근거로 규정하는 것인지, 꼭 우리가 무슨 뭐 박사학위 받아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통 교단 이야기만 옳은 것인지,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유승민 후보 측에서 문제를 하려면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되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인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꾸 이거를 이 뭔가 역술과 뭐 이런 것 쪽으로 뭔가 이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4명이 토론하는 이제 본격적인 경선 토론은 자신들의 장점 가지고 좀 싸워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본인은 자타가 이야기하는 경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질타하고 하면 자기의 어떤 존재를 부각시키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는 또 본인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된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지. 아니 갑자기 무슨 대선 토론에서 역순위 알아맞추기 대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네.